이번 시간에는 이동 로봇 기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가볍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동 로봇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퀴형 이동 로봇과 관련된 주요 기술을 공부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리형 이동 로봇에 대해서도 주요 기술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동 로봇의 인식, 운동 계획, 이동의 주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바퀴의 개수 및 배치에 따라 이동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며 다리형 로봇의 구조와 보행 패턴을 보고 정적 보행인지 동적 보행인지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동 로봇에서 이동이란 무엇인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로 계획과 제어를 통해 원하는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까지 인식해 가면서 원하는 위치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슈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고 걷는 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로봇이 균형을 유지하고 충돌을 피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로코모션, 이동 기술 또는 보행 기술이라고 합니다. 바퀴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동이라고 하겠고 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유치원까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이제 지도를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겠지만 로봇은 지도를 활용하거나 없다면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 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매핑, 또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을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도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로봇 자신의 위치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치 인식과 지도 작성을 동시에 하는 슬램이라는 기술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잘 걷거나 굴러갈 수 있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제는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찾아서 마지막 목표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주행 기술 또는 내비게이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동 로봇에서 이동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7장에서는 이 로코모션에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의 구조나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거나 굴러가는 이제 그러한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영역을 이번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을 이제 로봇의 3요소인 인식 기능, 그다음에 지능 또는 판단, 그리고 액션. 그래서 이동하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는 매니플레이션이 아니고 이 사이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제 로봇이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해서 정보를 추출하고 자기 주변의 지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주변의 지도와 큰 지도, 전체 지도를 합성을 해서 지도를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그 지도 위에서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로봇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목표 위치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지도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계획하게 됩니다. 경로가 결정되면 이제는 목표 위치까지 실제로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고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패스를 실행한다, 경로 이동을 실행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리나 바퀴에 적절한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션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여기 경로를 계획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로봇의 지능에 해당하는
판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쪽에서 센서를 가지고 자기 주변에 지도를 작성하는 거,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이 퍼셉션 중에서는 조금 로우 레벨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결합해서 큰 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하이 레벨 퍼셉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셉션, 커그니션, 액션을 하게 되면 액션을 하는 동안 또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바뀐 환경에 대해서 다시 센서를 통해서 지엽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것을 전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이 사이클이 계속 이동이 되면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코모션은 이동하는 물체와 바퀴든 다리든 그 환경 사이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력이나 이를 발생시키는 기구적 메커니즘과 이 액추에이터를 설계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안정성이죠.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서 있을 때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로봇이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접촉점의 수가 몇 개인가, 또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정한가, 또 지면이 평평한가, 경사를 이루는가, 어떤 환경에서 동작하게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점 접촉이라고 해서 접촉면이 굉장히 좁은 경우, 또 접촉면이 넓은 경우, 그다음에 접촉이 90도 각도가 아니라 각도가 좀 작은 경우, 마찰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이런 것들도 로코모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환경의 구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레 탄 트랙을 걸어갈 때랑 또 모래 깔린 사막을 걸어갈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특성도 로코모션에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퀴형 이동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형 이동 로봇이란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바퀴들의 작동만으로 지면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바퀴는 대부분의 응용에서 가장 적절한 솔루션이고, 안정성 관점에서는 3개 바퀴면 충분합니다. 바퀴는 3개만 있으면 넘어지지가 않게 되고요. 오히려 4개 이상이 되면은 바퀴들이 전부 다 땅에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퀴들을 전부 다 지면에 붙여놓기 위해서 우리가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현가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은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바퀴를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바퀴는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형 바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위쪽이 이제 차체에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회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바퀴입니다. 물론 이 지면을 중심으로 해서 지면을 축으로 해서 이 바퀴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자유도라고 하고요. 캐스터 바퀴는 이 축을 중심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이쪽 축을 중심으로도 회전할 수 있는 바퀴, 그리고 스웨디시 바퀴 또는 옴니 디렉셔널 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동 방향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바퀴 구조입니다. 이 커다란 바퀴 위에 작은 롤러가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서 많이 활용되고는 있지 않지만, 바퀴가 납작한 것이 아니라 공처럼 되어 있는 그런 바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휠은 이제 이자유도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고요. 바닥에 이제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기준으로 이 파란색 방향처럼 이 축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캐스터 바퀴는 우리가 회전 의자라든지 마트에 가서 보는 카트들이 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도 바퀴 자체가 이쪽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웨디시 휠은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바퀴가 있고요. 이 바퀴 위에 이렇게
롤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 모터가 이제 이 바퀴 축을 움직이게 되면은 접촉하는 지면은 이 롤러가 이제 지면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은 이 두 개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활용해서 어느 방향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방향 바퀴, omnidirectional wheel 또는 메카넘 휠 이렇게 불립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라서 이따가 영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아예 공처럼 생겨있는 바퀴도 가능합니다. 바퀴형 이동 로봇의 특성은 3군데 이상, 3개 이상의 바퀴에서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세워놨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세워놨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접촉하는 면에 이렇게 이제 점이 생길 거고요. 접촉하는 곳에 점이 생길 거고 이 점과 점을 연결하면은 다각형이 나올 텐데 이 다각형의 안쪽에 무게중심이 오게 되면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가 4개인 경우에는 요 안에만 무게중심이 오면 되겠고 3개인 경우에는 요 삼각형 안에만 이제 오면 되겠고요. 하지만 자전거나 또 사람의 발처럼 지금 여기는 다각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요 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선상에 무게중심이 오면 넘어지지 않지만 선을 벗어나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쉽게 넘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퀴의 크기가 커지면 장애물 극복 능력이 이제 좋아지고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왼쪽으로 이렇게 좌우로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로 계획이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평면상에서 물체의 위치와 방위는 3자유도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X값, X축값, Y축값. 그래서 이제 위치가 결정되고 여기 안에서도 얘가 똑바로 있을 수도 있고 비스듬한 형태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예 90도 반대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세를 표현할 때는 3자유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로봇들을 보면 우리 흔히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앞뒤로 움직이는 1자유도와 그다음에 조향을 하는 하나의 또 자유도, 핸들을 꺾는 그래서 2개의 자유도만 가지고 3개의 자유도의 자세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바퀴에 이제 구동과 조향을 모두 가능하게 설계할 경우 또 제어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개수별로 좀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색깔이 있는 게 이제 동력이 있는 바퀴이고요. 요것이 동력이 없는 바퀴입니다. 이게 자전거죠. 자전거는 이제 뒤쪽으로 동력이 전달되고 앞에서 동력은 없지만 조향을 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2바퀴 구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2개 다 동력이 전달되는 그런 바퀴인데 정적으로 안정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지지하는 곳이 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각형이 생기지 않고 이게 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쉽게 넘어지기 쉬운 그런 구조인데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의 속도 차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바퀴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돈다면은 직선에 가까운 운동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앞쪽이라고 할 때 이 오른쪽 바퀴가 왼쪽 바퀴보다 더 빨리 돌면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것이고요. 반대로 왼쪽 바퀴가 오른쪽 바퀴보다 더 빨리 돌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바퀴의 속도 차를 이용해서 경로를 만든다라고 해서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로봇을 제어하는데 넘어지지 않게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고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개 바퀴 구조가 되면 이제 세워놨을 때 넘어지지 않게 되죠. 요거는 아까
디퍼런셜 드라이브 양쪽 바퀴 구동하는 양쪽 바퀴에다가 캐스터 바퀴 동력이 없는 이제 캐스터 바퀴를 하나 더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퀴를 이제 메카넘 휠, 옴니 디렉셔널 휠을 활용해서 어느 방향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구조가 옴니 디렉셔널 드라이브랑 싱크로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영상으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바퀴는 자동차 구조를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양쪽 두 바퀴가 연결된 상태로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조향하는 게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흔히 후륜 구동이라고 하는 거고, 전륜 구동은 앞쪽에 동력이 전달되면서 이제 조향이 같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조들도 있고, 여기 이 4개의 바퀴 모두를 옴니 휠, 스웨디시 휠, 또 메카넘 휠로 만든 이런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유연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안정적이면서 유연한 움직임에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조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퍼런셜 드라이브 두 바퀴 로봇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그웨이는 거의 한 20년 전에 어떤 발명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바퀴가 2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제어 능력으로 이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이것의 미니 버전이 나왔고 이것도 최근에는 이제 매우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렌탈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인데 이게 비교적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웨이의 이제 작은 버전이고요. 그래서 양쪽 바퀴의 속도를 통해서 이제 직진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곡률 반경으로 회전도 됩니다. 제자리에서 회전도 되고 또 곡률 반경을 조금 더 키워서도 이제 회전이 되죠. 그리고 사람이 타서 무게중심이 달라질 때 그것을 감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동성이 더 좋은 장비도 나왔지만 이게 한 7, 8년 전에 나온 것일 텐데 이때도 이제 이동성을 고려해서 개인용 이동장치의 어떤 시초가 되었던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싱크로 드라이브라는 것인데 얘는 사실상 이제 3자유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바퀴가 하나의 모터에 의해서 이렇게 동기화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게 이제 캐스터 휠처럼 요 위에서 또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만일에 이쪽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은 바퀴 자체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동할 방향으로 바퀴의 방향을 먼저 돌리고 직진을 하게 되면 바퀴를 그대로 구동시키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퀴의 방향을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게 한 자유도, 그 다음에 요 축에 따라서 바퀴가 회전되는 거, 이제 이 방향에 따라서 바퀴가 회전하는 두 번째 자유도, 이렇게 2자유도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바퀴는 방향을 바꿀 수 있어도 이 몸체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싶을 때 이 바퀴의 방향이 막 바뀌는 게 보이죠. 그리고 몸체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카넘 휠, 스웨디시 바퀴, 옴니 디렉셔널 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면 얘가 이제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우리 자동차가 하기 어려운 패러럴 파킹 어려운 것을 그대로 하게 되고 또 회전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서 하나 더 보면은 이것은 시뮬레이션인데요. 지게차에 옴니 휠, 메카노 휠을 달아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메카노 휠이라고 나와 있죠. 옆으로도 이렇게 주행이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서 이제 회전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자동차에선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자동차 구조와 똑같이 생겼더라도 메카노 휠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웨디시 휠이 어떻게 이런 옴니디렉셔널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전하는 바퀴 위에 롤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퀴가 전진한다 하더라도 이 롤러에 의해서 얘가 전진하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후진하면은 이쪽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롤러는 얘하고 지금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전진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후진하면 반대 방향으로 보라색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쪽 바퀴는 전진하면 이쪽, 후진하면 이쪽. 그 다음에 이쪽 바퀴는 또 대칭으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전진하면 이쪽, 후진하면 이쪽. 이렇게 보통은 바퀴가 움직이면 위아래로 이렇게 그 차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바퀴는 지금 대각선으로만 주행을 할 수 있게 롤러를 붙여놨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 바퀴는 전진, 얘는 후진, 그 다음에 얘는 전진, 얘는 후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운동들이 요 가운데에서 합력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여기 나가는 방향 45도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요 반대 방향 이쪽으로 오고요. 그리고 요게 요로 합쳐지고 요게 요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위아래 성분은 벡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가 되고 이 우측으로 가는 성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모션을 통해서 결국 이 로봇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바퀴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두 개는 남기고 나머지 이 대각선 방향만 전진을 시키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봤고 왼쪽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제자리 회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진, 후진, 후진, 전진 이렇게 하면 이 힘들이 결국은 이 차체를 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운데서 뺑뺑 도는 마치 가운데에 어떤 토크가 가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의 벡터 조합으로 이동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 스웨디시 휠, 또 옴니 휠, 메카노 휠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바퀴 위에 이제 궤도, 탱크처럼 카타필러라고 하죠. 더 험난한 지형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구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이 바퀴다 또는 다리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바퀴와 다리 구조가 굉장히 혼합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이제 로코모션 계열의 이제 원탑 회사이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핸들이라고 해서 이제 다리와 바퀴를 조합한 그러한 로봇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모션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요 팔에다가 흡착기를 달아가지고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문적인 상용화가 되진 않았고 주로 이 회사는 굉장히 하이테크로 로코모션 기술 개발하는 데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아주 처음 발표됐을 때 아주 우리 로봇 커뮤니티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마치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컨트롤, 가상의 점을 상정을 해서 이런 컨트롤도 가능하다라는 하이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스위스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또 더 다이나믹한 실외에서 뭐 계단도 오르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이동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험난한 지형에서 적합하게 산을 막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이렇게 조금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로코모션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그런 로봇입니다. 3D 라이다 센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위치도 찾고 또 맵도 하고 자기 스스로 충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8시간 배터리 8시간 사용하면서 또 즉시 교체도 가능한 그러한 로코모션의 굉장히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퀴형 이동 로봇을 마치고 다리형 로코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기반의 시스템은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계곡이 있다거나 또는 뭐 계단이나 턱이 있거나 또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요철이 심하더라도 로코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의 많은 자유도를 목적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형의 세부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리형 로봇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다리가 이제 1개짜리부터 이거 휴머노이드 2개, 4개, 6개, 8개, 이제 더 많은 다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많아지면 기구적으로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운동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어 관점에서도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다리형 이동 로봇의 안정성은 바퀴형보다 이제 동적인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걸어가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앞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스테빌리티라는 안정성, 넘어지지 않는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static stability, 정적인 안정성은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중에 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느냐이고요.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는 동적인 안정성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만 유지되는 그런 안정성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정지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적인 안정성과 동적인 안정성이 딱히 포함 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이 스카이콩콩 같은 경우에는 세워놓으면 무조건 넘어지죠. 정적인 안정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관점의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적인 안정성은 기구적인 설계, 기구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중심이 물체가 지면과 접촉하는 점들로 만들어진 그 다각형이 있는데 앞에 바퀴에서 보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접촉점이 이루는 그 지지 다각형, 서포팅 폴리곤 위에 무게중심이 존재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리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되죠. 동적인 안정성은 제어를 통해서 달성이 됩니다. 사람도 정적인 안정성은 유지되지 않죠. 왜냐하면 선상에다 무게중심을 놔야 되지만 하지만 사람은 무의식 중에 뇌에 의한 제어를 수행해서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거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형 로봇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보행하는 데 있어서 걷는 동안에 계속 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걷는 것, 그러니까 걷다가 넘어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적 보행, statically stable walking 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걷기 때문에 최소한 3개의 다리가 항상 지면과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리가 3개 있는 경우에는 하나는 떼어야지 움직이기 때문에 정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4개의 다리가 있다면 한 번에 다리를 하나만 들어 올리는 조금 효율이 낮은 그런 방식으로 보행을 해야만 안정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적 보행은 느리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정적 보행의 관점에서 다리가 6개가 있는 그 곤충과 같은 구조는 로봇 제어에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정적 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3개가 다리를 띄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머지 3개가 항상 지면에 접촉해서 그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행 로봇을 처음 만드는 경우에는 다리를 4개 다리로 설계하지 않고 6개 다리를 가지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하나하나의 자유도는 다리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움직일 텐데 그 다리의 자유도는 최소 2자유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이나 뒤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운동을 위한 다리는 구조는 이제 2자유도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옆으로 흔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고관절과 같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드는 것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3자유도가 가장 보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요 발목의 안정성을 위해서 발목에 4번째 자유도를 추가할 수는 있으나 안정성이나 걸음 관점에서는 유용하더라도 이게 기구가 이제 제어와 기구가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로 걷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유형으로 걸을지 걸음걸이 패턴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데 보행 과정에서 각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그런 순서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족 보행에서 대표적인 게이트를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거는 다리가 이제 지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가려는 상태고 검정색으로 표현된 거는 지면에 발을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대각선 방향에 2 다리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착지하면은 이 자리보다 앞에 또 이 자리보다 앞에 이렇게 착지하게 되죠. 다음에 나머지 두 다리를 들어 올려서 또 다시 앞으로 착지하게 되고 대각선 방향을 이용해서 천천히 걸을 때 동물들, 이 4다리 달린 동물들이 천천히 걸을 때 하는 이제 그런 보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statically stable, 그러니까 정적 보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점밖에 접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동적 보행이고 제어가 잘 되어야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달리기 하는 것 같은 갤로핑이라는 게이트인데 지금 4다리를 다 모으고 서 있고요. 뒷발로 디디고 앞발을 차고 이렇게 뒷발을 차면서 앞발을 확 들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4발이 전부 다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앞으로 휙 날아가고 있고요. 앞발 착지, 그 다음에 뒷발은 아직 떨어져 있다가 잠시 후에 뒷발도 이쪽으로 쭉 붙으면서 다시 이렇게 착지하는 이런 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따그닥따그닥 이렇게 달릴 때 말이나 이 4발 달린 동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때 하는 게이트 패턴이 이제 갤로핑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이거에 맞게 어느 위치에 착지시킬지 기구학을 풀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접촉하는 순간에 어떤 무리가 없도록 동력학적 관점에서 제어를 혼합해야 원만한 걸음걸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6족 로봇의 게이트 예시이고 전부 다 동적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파드 게이트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번에는 다리가 6개니까 3개씩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내보내는 방식이고 리플 게이트는 연속한 2개씩 이렇게 연속한 2개씩이 반복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형 이동 로봇의 예시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로코모션이 있지만 조금 이제 재미있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정적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동적 보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움직이면서는 계속 넘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레이버트라는 이분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만드신 MIT 이제 교수셨는데요. 1983년에 이렇게 다리 하나를 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스카이 콩콩처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4개 다리 로봇입니다. 다리가 4개라서 이게 4거든요. 쿼드럽트 로봇이라고 하고 또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로봇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좀 빨리 달리는 거를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2012년에 23마일 per hour, 그러니까 1시간에 23마일을 가는 건데 이 속도가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하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천천히 가다가 지금 갤로핑이죠. 게이트는 빨리 달려야 되니까 갤로핑으로 달리고 있고 14마일까지 가다가 26마일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28마일을 넘어서서 정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트레드밀에서만 걷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실제로 이제 트랙을 달려서 100m를 19.87초로 완주하는 그런 기네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고 속도는 이제 초당 6.5m를 달렸다고 해요. 이것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는 아직 빠르지 않지만 이제 훨씬 더 금방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에 실험실에서와 달리 실제 트랙을 뛰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100m 사족보행 100m 기록으로 이것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 사족보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짧은 강의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이 링크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